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림팩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에서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병력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은 미국이 만든 미사일 SM-2 함대 공유도탄 실사격에 성공해 우리 해군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장에서 실시됐는데요. 이번 훈련은 해상의 전개에 있는 율곡 2함을 향해 접근하는 정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 표적기를 SM-2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율곡 2함 함장의 발사 명령과 함께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 추적되던 표적을 향해 율곡 2함 함수에 위치한 수직 발사대에서 SM-2 한 발이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됐고, 이내 SM-2는 대공무인 표적기를 공중에서 정확히 타격하며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실사격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SM-2는 물론 미국이 만든 미사일이지만 대공무인 표적기를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하고 미사일 비행 정보 분석기를 이용하여 미사일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것은 한국의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한 SM-2는 지난 1978년 미 해군이 첫 실전 배치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해왔으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10여 개국이 호위함, 구축함 등의 대공무기로 운용 중인 미사일입니다. 우리 해군은 2004년 충무공이 순신함을 시작으로 SM-2MR 블록3A 및 블록3B 모델을 도입 운용 중인데요. SM-2는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수십 발씩 실려있는 주력 대공무기 체계입니다. 2단 고체연료 로켓 엔진을 탑재한 SM-2는 길이 약 4.7m에 무게는 약 700kg, 사거리는 최대 167km 수준으로 비행속도는 마하 3.5입니다. 다만 SM-2의 경우 애초 대항공기 요격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최근 SM-2 실사격 훈련 중 불발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실사격에서 명중을 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 추적되던 표적을 향해 율곡 2함에서 정확히 SM-2를 발사, 표적을 격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림팩에서 한국의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2 실사격 훈련이 전 세계에 공개되자 큰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한국의 탐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사일 전력이 또다시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시스템이 수출을 따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키로 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궁2에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천궁2 요격미사일 체계의 핵심인 하나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는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한 개의 레이더로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조단위 수출 계약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고 있는 무기인데요.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천궁2 MFR을 개발해 지난 2020년 전력화를 마쳤고 천궁 MFR 성능 개량형을 공급 중인데요. 천궁 중동 수출형은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탐지 추적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사막의 고온과 모래먼지 등을 고려해 개발돼 대놓고 중공 국가들에게 내구성을 어필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UAE에 이어 사우디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레이더는 무기체계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비에 대해 계속 수출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앞으로 중동과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경량형 A사 레이더와 해양 무인체계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을 확대해 해외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각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장비 시험장이 됐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주력인 전쟁 속에서도 군사위성과 드론, 미사일 등 첨단 기술 위주 무기들의 성능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LIG넥스1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입니다.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이라크 등 다양한 나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의 첫 실사격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국이 만든 유도미사일의 성능이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2022년 UAE군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천궁2의 실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엔 한국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천궁2 개발사인 LIG넥스1과 하나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UAE 고위 군 장성들이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천궁2는 시험 발사 당시 100% 명중률을 보였고, 이때부터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대비 절반 수준 가격을 자랑해 패트리엇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전력화한 천궁2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기존 천궁 미사일의 레이더 성능과 유도탄을 개량한 무기체계로서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탐지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2는 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정점 고도를 지나 표적을 향해 낙하할 때 약 15에서 4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천궁2를 알아본 나라는 UAE였습니다. 2022년 1월 UAE와의 천궁2 수출 계약은 밝혀진 규모만 4조 원 상당으로 알려져,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 UAE 이후부터는 천궁 수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AE는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거세지면서 이를 방어할 천궁2 대공미사일 수출 협상을 시작했고, 이처럼 천궁2가 UAE에서 활약하는 것을 본 사우디 역시 예멘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2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 2월 사우디는 천궁2 10개 포대를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에 이어 두 번째 쾌거로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전문가들은 이 계약으로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예상했습니다. LIG넥스1은 천궁2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를 담당하고, 하나시스템이 천궁2의 레이더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천궁2의 포대를 각각 제작해 그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최고 품질의 유도미사일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라크와 천궁2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회담했을 때 여러 가지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라크 측은 천궁2 3개 포대를 자국에 신속 납기 가능한지 문의했고, 우리 측은 2개 포대를 우선 납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가 문의한 수출 규모는 천궁2 8개 포대로 최소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LIG넥스1은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이라크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중동 지역은 무기 도입 계약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측은 보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 경쟁국으로 급부상하자 이제 미국마저도 방산무기 구매 차관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K방산 기업들이 동유럽권의 무기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 강국 미국이 방산 구매용 차관을 제공하면서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금융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출 전까지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절차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폴란드에 미국산 무기 구매용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대출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제 폴란드 시장에서 한국 방산 기업이 미국 무기체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방국에 자신들의 무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을 넘어서야 유럽권의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산은 국가 대 국가 계약의 성격도 같기 때문에 국방협력, 산업협력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무기 체계 수출 후에도 후속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유지 보수를 제공하고, 수준급의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한국 방산을 견제해야 할 정도로 최근 한국 방산의 수주 소식이 전통적 방산 강국들을 긴장시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산 기업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